예, 부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 아쉽고, 그러나 또 반갑습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한다고 준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어떤 분이 부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부부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고 섭섭해 하시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이게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가 들어온 후 최초 관계의 문제가 부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부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관계 문제의 기초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또 자녀들 또 이웃, 사회 다 적용이 되면서 중요한 결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미나에 아까 여러분들이 마치시지 못하셨는데 총 주제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행복한 나로부터입니다. 이 세미나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 부부관계의 사랑을 다루면서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사랑의 원리로서 자신의 변화와 함께 이웃의 변화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부 세미나의 큰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정한 관계의 기초는 나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지혜를 얻으시고 행복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주제를 천생연분 평생원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퀴즈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 중에 낱말 맞추기가 있었습니다. 80을 넘기신 어느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글자판을 들고 할머니가 대답을 하도록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부가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께서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면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그제야 답을 알았다는 듯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힘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객석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고 당황한 할아버지는 진땀을 흘리면서 다시 단어의 뜻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지? 하고 다급하게 묻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할머니는 큰 소리로 평생 왼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대답이 그럼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니까 절대로 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은 말도 말아요. 내 속 까맣게 썩는 건 아무도 모른다오. 할머니의 속이 까맣게 썩어가는 줄 모른 채 살아온 무심한 할아버지와 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으로 할머니는 평생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은 가볍게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닌 우리의 부부의 단절된 관계를 솔직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깊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도 처음부터 평생 원수처럼 살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결혼은 이런 원수 같은 부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모두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지나치고 방치하며 넘어가기에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한 맺힌 삶으로 얼룩지고 건강과 행복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건강과 행복은 부부의 일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부부가 행복의 집을 건설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부부의 근본적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남녀의 신체적, 또 생물학적인 구조와 또 기능적 차이, 예, 특별히 몸속에 흐르는 호르몬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를 다르게 발달시킴으로써 뇌 구조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 예,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성의 뇌가 남성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 남성들의 뇌가 여성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미국의 국립과학협회보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라기니 베르마 교수의 연구진의 실험은 8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 521명,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뇌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949명을 대상으로 확산 텐서 이미지 영상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뇌 촬영을 통해서 뇌신경 연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이나 감정 등 모든 뇌 기능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에 따라 좌우되는데 신경세포 사이를 오고 가는 액체의 흐름을 지도로 나타내서 커넥톰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그 커넥톰이라는 지도입니다. 신경세포에 이렇게 커넥톰을 분석해 봤더니 남녀가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래쪽에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이렇게 연결이 보이죠? 뇌 신경망이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 있는 왼쪽 뇌에서 직관과 관련된 오른쪽 뇌로 연결이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위쪽의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뇌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좌우 방향 신경 연결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이 손해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신경이 더 발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뇌신경망에 의하여 여성은 남성과 틀린 것이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곧 다른 업무를 동시에 잘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좌뇌와 직관을 담당하는 우뇌를 동시에 써서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선택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예, 그런 일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아기를 잘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면서 식사를 위해서 요리도 하고 동시에 작업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자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요리를 하거나 뭐 뜨개질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대화면 대화, 요리면 요리. 예. 이렇게 두 가지 동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요리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해도 음식을 태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 태우기가 일수입니다. 이런 일을 여성들은 이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의 차이를 이해 못하면 남성이 부주의하다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이 뇌구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논리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사고를 요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성이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좌뇌와 우뇌가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가면 여성들은 다양한 색상, 스타일, 물건, 이 바느질 꼼꼼히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골라냅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남성들은 필요한 것을 최대한 빨리 사고 신속히 일을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쇼핑 가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성은 일할 때 일만 보고 추진을 합니다. 주변의 작은 일은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체력의 소모를 줄이고 또 즉각적인 행동으로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빠르게 행동을 취해서 성공하게 합니다.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남성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웬만한 일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그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 여자는 차를 세워서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성들은 묻기를 꺼려하고 실수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의 또 기억 차이가 있어요. 언어 기억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언어 처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와 관련한 기억에 큰 영향을 끼쳐서 과거의 사건과 사물들을 여성들이 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세부 사항의 기억에 뛰어나요. 반면 남성들은 세부 사항은 잘 기억 못하지만 중요한 일들과 그 결과들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생일, 기념일,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외우기보다는 휴대전화의 메모장, 사진을 통해서 저장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성의 그 해마의 크기가 또 남성하고 또 틀려서 더 커서 표현하는 능력, 기억력이 남성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또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성들의 잔소리가 또 남성들을 질리게도 만듭니다.
예. 또 1974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너 맥커비와 캐럴 제클린은 기억 관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공간 기억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남녀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수중 미로찾기라는 과제를 주어서 그들이 찾아가는 과정에 공간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들은 이 공간 정보를 담은 표지물의 절대적인 위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의미화될 수 있는 공간 정보의 상대적 위치를 기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남성들에게 길을 물으면 남성들은 정확하게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지적해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간 다음 우회전을 하라는 식의 안내를 하지만 여성들은 저기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좌회전을 하라.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공간 정보 처리 방식이 틀리고, 그 과정의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물 인식에도 틀립니다. 여성은 사물을 평면 그림처럼 2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두뇌는 입체 도형처럼 3차원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옷장에 물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잘 찾아냅니다. 근데 남성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신속히 어떤 물건을 잘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냉장고에 이것저것 막 섞어서 집어넣어도 필요한 걸 잘 찾지만 남자는 그 반찬을 아주 잘 이렇게 배치를 해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하나하나 정보를 탐색하며 찾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많이 차이가 있죠? 또 남성과 여성의 언어인식도 틀립니다. 여성들은 대화에서 사용하는 유머, 그 언어들을 주고받으면서 감정 표현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즐기죠. 그리고 또 내용도 사랑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한 주제가 지루하다고 여깁니다. 남성들은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전달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시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것을 꾸준히 듣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어떤 때는 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을 이렇게 관계지향적 개선을 위해서 말로 남성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남성은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나는 이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반응을 했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어떤 구체적인 말을 안 하면 긍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불만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인이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성은 여성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착각하고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르고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고, 예. 그러나 여성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변화를 그런 배려를 더 원하는 것이죠. 또 여성들은 좀 수다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3배 이상 많은 단어를 대화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5만 단어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여가를 즐길 때 남성은 목적의식이 강해서 목적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느끼고 남성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말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또 남성은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구체적인 사고력과 추진력과 목적의식을 가진 현실적인 반면에 여성은 목적이 없어도 잡담함에 수시간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예,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그렇게 의미 중심적, 감정적 그러한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아주 많이 차이가 있죠. 여성은 과정을 즐기고 남성은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녀가 좋아하는 예, 뭐 단어도 틀리고, 예, 영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어린 아기들에게 장난감 트럭과 인형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주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트럭을, 여자아이는 인형에 관심을 보이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숭이의 실험으로 암컷과 수컷의 선택이 어떤가 살펴봤는데 여전히 이 수컷의 그 선택은 자동차, 그 다음에 이 암컷의 선택은 이렇게 인형. 네. 그것은 뭐냐면 남자가 트럭을 선택한 것은 그 모양이나 색깔에 관심이 아니고 바퀴의 움직임으로, 네, 동적인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 모양, 색깔, 또 정적인 그러한 관심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에 대한 차이도, 남성의 행동은 성에 관련된 생각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각이나 그 관련된 행동은 남자의 반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상 중심적 사고를 하는, 네, 이 남성은 독립 성향,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독립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관계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사고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주변인들이 다 나의 영역 속에 있어서 나의 사고의 기준이 자신의 관심과 영향을 받는 그런 의식과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사고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사회나 국가, 인류, 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에 두고 사물을 보거나 또 사람을 볼 때는 자신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충돌 때는 또 어떤가요? 이 남성은 상대의 의향을 물을 때 상대가 자신의 의향을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상대의 의향을 물을 때 자신의 의향 안에 상대가 같은 생각을 갖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면 기분 좋고,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행동을 여성이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성이 간접적으로 지적하면 남성은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여성은 자기 의도를 실어서 부탁을 하는데 남성은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게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남성이 여성의 의도를 모를 때 여성을 가슴을 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합니다. 네. 쇼 윈도우에 전시된 물건을 보고 여성이 이거 예쁘지? 하고 말하면 남자는 그 물건 자체가 예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예쁘게 보는구나.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성은 예쁘지 할 때 이거 내가 갖고 싶어 라는 의미로 연결을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곧 머지않아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해서 사줄 것을 기대하는데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자기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남편이 둔하다. 그 둔하다는 의미는 내게 관심이 없다. 또 그것은 더 연장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은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예쁘다가 가지고 싶다라는 연결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을, 이걸 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여성이 자기야 부르면, 여성은 여보, 내가 뭐가 필요한데? 라는 의미인데 남성은 그냥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성이 여보 뭐해? 하고 물으면 당신 시간을 좀 나에게 이렇게 줘야 되겠어? 라는 의미인데 남성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성이 하고 힘든 이 한숨을 쉬면 여보 내 고민 좀 해결해줘 라는 의미인데 남성은 그냥 와이프가 한숨을 쉬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성이 여보 이거 어때? 아까 말했죠? 거기에는 이거 사줘. 근데 남성은 그게 어떤지 묻는 걸로 보는 겁니다. 또 여성이 여보 나 화 안 냈는데? 화 안 났는데? 라고 말하면 이 여성은 여보 몰라서 물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성은 우리 와이프가 정말 화가 안 난 거구나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 속상한 일이 있어 하는 의미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편 들어줘. 그러나 남성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듣습니다. 말 걸지 마. 여성은 그 의미는 내가 풀려질 때까지 계속 날 좀 달래줘. 의미인데 남성은 진짜로 말 걸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또 여보 나 머리 새로 할까? 이 대답을 여성은 원하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예쁘다고 좀 말 좀 해줘 여보. 근데 남성은 그걸 왜 묻지?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또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하면 여성은 나 화나고 있으니까 얼른 사과할 준비하고 있어. 이런 사인인데 남성은 와이프가 지금 얘기가 하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말들. 뭐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러면 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됐어,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의미고, 괜찮아. 이러면 나 전혀 괜찮아, 않아. 라는 뜻이고, 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의 의미입니다.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다. 그럼 옆에서, 넌 날씬하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얼른 먹어. 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살찐 것 같지? 그러면 아니야. 그냥 너는 그대로도 지금도 이뻐. 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에도 의도와 표현과 해석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많습니다. 차이점이. 멋진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때 여자가 은근히 떠보고 싶습니다. 여보, 저 여자 멋있지 않아? 그땐 남성은 솔직히 멋진데? 대답하면 여자는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그 멋지다, 예쁘다라는 대답에서 나도 저런 여자와 사귀고 싶다라는 의미로 연상을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마음과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 자존심도 상하고, 이 남자가 저런 여자가 나타나면 나를 버리지? 라고 비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멋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도 못 본 척, 관심 없는 척 해줘야 여성들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참, 참, 재밌죠? 네. 자, 이 만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남성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응, 나 안 먹고 싶은데? 대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삐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은 자기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그 의미는, 당신이 먹고 싶구나. 그래.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신사도를 발휘해서 이 부인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겠다 하고 그래 먹고 싶어 라고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거절하면 이제 섭섭한 것이죠. 자기는 남편이 저렇게 이렇게 무정하고 자기도 배려하지 않고 참 우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남성들은 와이프가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그래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싹싹한 남편 자상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찍을 때 이 여성들은 자기를 넣어서 꼭 사물을 찍습니다. 그냥 남성들은 그냥 사물만 탁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그만 찍어, 뭐 이렇게 많이 찍어, 핀잔을 주거나 무안을 주게 되면 그 여행 분위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서 여행 중에 그 싸움을 계기로 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시는 분 많이 들었습니다. 장거리 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남자와 여자의 인식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빙산의 첫 번째 거, 빙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할 때 첫 번째 빙산의 윗부분은 여성이 말한 것에 남성은 그대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 여성이 그 말을 한 의도는 남성이 이해한 영역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수면 아래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여성의 말과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옆에 그림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 윗부분에 보이는 단순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 보면 단순한 남성의 말이 여성이 이해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남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뇌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아주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의 원인이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게 평생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체, 그 뇌 구조와 그 몸의 생리 구조, 이런 생물학적인 구조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가 이렇게 평생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가 대화할 때 각자의 의도와 표현과 해석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치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천생연분으로 알고 있던 할아버지와 평생 원수로 알고 있던 할머니의 동상이몽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도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이 구조의 차이로 결혼은 오래 살아도 서로를 모를 수밖에 없고 오해의 과정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의사를 소통하려고 시도해보고 애를 쓰고 말을 섞어 보지만 섞으면 섞을수록 더 오해는 커지고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평행선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결국은 지혜는 대화를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고 내 의견을 희생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와 본능에 속한 일들은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거나 상대의 의식을 자신의 말로 원하거나 바꾸거나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거나 훈련되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해도 우리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은 괴롭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한 부분이고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두가 우리 본질적인 이 부분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부분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성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불일치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 남녀의 차이로 인하여 고통이 있을 것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해답은, 이 행복에 관한 해답은 우리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좀 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살펴봐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것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법. 거기에는 도덕법도 있고 건강법도 있고 위생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성의 잉태 고통이 이게 그냥 우리는 이 모든 여성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건강법을 잘 이렇게 이 연구를 해보면 이 잉태의 고통이 거의 없이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건강법의 철저한 그러한 경우에 잉태의 고통이 아주 가볍게.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이 오늘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이 갈수록 더 심해요. 뭐 생리통도 그렇고 이 자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위생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잉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뭐 여기서 지금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으로 인하여 또 고통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또 그것을 자식을 키우면서도 또 고통이 따르죠. 근심 걱정.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남편을 사모하고, 예. 남편은 여성을 다스린다. 이 관계 속에서 남녀의 이 지금 뇌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에게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남녀의 뇌구조의 차이는 분명히 남녀가 뇌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는 남녀의 각자의 역할을 서로 상호 보완하여 협력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인 이기심에 기초하여 자기의 법이 세워졌어요. 여성은 자기중심의 사상으로 변해서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기 말은 사랑해주고 자기 연약성을 채워주고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남편이 나아가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나 또 죄가 들어오면서 남성도 그 죄의 법, 이기심의 법이 다스리고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이 있어요. 연약성을 알아요. 그런데 여성에게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그걸 원하면 남성은 그 자존심을 여성들이 건드리거나 그 약함을 건드리거나 할 때 이 부인의 그 애착과 독점력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끈 올라오는 욱하는 힘으로 여성을 다스리려는 마음이에요. 자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인류에게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일과 죄인으로서 다스리는 일은 성질이 다른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일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일로서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능력이죠. 그러나 죄인으로서의 다스리는 일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독점 정신, 또 강요 정신, 또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인간성이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 품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 남녀는 모두 다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남녀 모두는 외롭고 불안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 죄인들은 자신들이 사랑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러한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줄 줄 알고 의지하고 기대하다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걸 빨리 파악하고 사랑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사랑을 채워주실 분에게 찾아가서 그 불행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사랑, 그분에게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찾으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본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었죠. 바로 요전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인들의 소망임을 알려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셔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로 이렇게 부부관계 그 차이점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애쓰는 노고를 허락하셨어요. 이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그 사랑을 알게 나누게 해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이기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부부관계로 외롭고 괴로워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반항하며 괴로워하다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인생의 전반적인 시간을 불행해 하다가 팔자따령하면서 한 맺힌 삶으로 건강 잃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쓸게요. 한 번은 어떤 분의 소개로 심한 우울증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도 안 하고 눈도 뜨지 않고 얼굴은 어둡고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발 날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붙였더니 쳐다도 안 보고 반응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소개하신 분이 그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저한테 상담을 특별히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그 몇 차례 그녀의 방을 드나들면서 말을 걸었지만 그분이 일절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눈을 딱 내려감고. 그러더니 몇 번 지나서 이분이 딱 첫 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남편 바람 피워본 적 없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돌아가세요.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를 하고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고 마음을 따고 계셨습니다. 저는 꼭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많이 괴로웠구나. 제가 계속 말을 이어서 그녀에게 있던 그녀의 마음속을 털어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결국 자기 모녀를 버리고 집을 떠나가 버리고 자기 두 모녀는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고 먹기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딸아이를 겨우 장성하게 키워놨지만 남편 생각만 하면 울분이 가라앉지 않고 화병이 생기고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 파킨스병이 걸려서 온몸은 통증으로 눈에 눈물이 액체가 나오지 않아서 눈을 뜰 수 없고 마냥 눈을 뜨면 눈이 감고 뜨고 할 때 깜빡거릴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게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고 산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땐 침이 나오지 않아서 한 스푼 떠먹을 때마다 물과 함께 같이 먹지 않으면 절대로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간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몸까지만 가져서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자기는 이런 불행까지 오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지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비참한 인생을 자기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드나들면서 이분께 전해드렸고 남편의 일로 인생을 억울하게 산 것도 억울한데 몸까지 망가져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미련한 일이고 비록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더라도 그 버림받은 그 자리 그 외로운 빈자리를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남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람 안 핀 남편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억울하게 살지 않는 길이 있으니 이제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현실을 그분은 자기만 알지 주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도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남편과 떼침하지 않아 이혼 아닌 이혼으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 더 고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괴로움이며 떠나버린 남편은 안 보니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옆에 사는 그 남편 안 볼 수 없고 불행하게 사는 여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제가 경험과 주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그 여인에게 그런 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여인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에게 눈물이 안 나오는 여인에게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고 눈이 떠졌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입에서 침이 나와 물이 필요 없이 식사를 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회복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노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애쓰며 고통을 겪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알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비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회복을 하실 수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정말 역전되는 경험을 하는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를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으신 자신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녀의 어두운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의 일을 드러내신 이 여인의 경험입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시종의 일을 측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죠. 제가 이렇게 지금 한참 뜨는 게 이 심리 상담, 정신 상담가들, 이 세상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죠. 그러나 이 인간의 본질에 관한 부분은 세상 학문이나 이론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부에 관한 최고의 상담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부의 상담 전문가인 사람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생연분의 사람으로 느껴지며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최고의 상담가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나도 성경 믿고 말씀 알고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는 여전히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리고 왜 나는 이웃과 이렇게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하게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지식을 많이 한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 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진짜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행복의 비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와 경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번 야영의 기간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경험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경험이 돼서 주변에 나누시고 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주변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회복하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천생연분 평생 원수에 관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